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인의 품종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와인을 지금 가져와서 딸 건 아니고요. 지금 데이터셋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위젯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데이터셋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와인 위젯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와인이 3개가 있거든요. 위에 거 무시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거 와인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여기 왼쪽에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와인의 품종이 지금 보시면 총 1번, 2번, 3번으로 총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데이터 인스턴스마다 알코올, 그 다음에 말릭 아시드, 애쉬, 기타 등등이 정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와인의 이제 품종,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이제 재배가 되잖아요. 와인 포도가. 하지만 똑같은 지역의 포도라고 하더라도 가져와가지고 다양하게 제조 방법에 따라가지고 와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똑같은 와인은 아니고요. 와인의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한 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생산된 와인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결국은 그 와인 1번, 2번은 와인 2번, 3번은 와인 3번. 다 다른 와인이에요. 다 다른 와인들인데 어쨌든 같은 품종의 와인 포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와인마다 당연히 들어간 알코올 도수라든지 이런 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성분들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데이터는 총 178개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로에서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제 디스트리뷰션 위젯을 써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 위젯을 이제 여러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여러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와인 품종에 따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지금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1도, 13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15도 정도에서 또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스택을 하면은 이제 여기 3개로 되어 있다는 거를,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빈위스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죠. 빈위스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위스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 와인 포도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도수가 높은 와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도수가 또 낮습니다. 이런 분포들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알코올 말고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성분들도 이렇게 전체 눌러주면은 변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분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리트 위젯을 써가지고요. 연결은 끊으시고 중간에 디스크리트 위젯을 써서 수치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코올 도수가 원래는 이게 뉴머릭으로 해서 수치형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범주형으로 바꾸는데요. 범주형으로 할 때 우리가 빈의 개수를 지정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추럴 비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빈의 개수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 디자이어드 비닝. 우리가 빈의 개수를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그 보더 경계가 되는 것이 12, 14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여기서 아까 빈 위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막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가 아까 나눠놨던 그 세 개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고요.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축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좀 취합된 정보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에 행과 이제 열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을 알코올 농도 우리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눴잖아요. 세 단계. 12보다 작거나 12와 14 사이거나 14보다 크거나 14 이상이거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각 품종별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이제 1번 와인 같은 경우는 2번, 4번 카테고리, 2번, 3번 카테고리에 지금 주로 들어있고 2번은 1번, 2번 카테고리 3번은 2번 카테고리에 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그리게이션은 지금 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말고 썸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값의 합이 얼마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값은 이제 여기 밸류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알코올 값은 지금 카테고리컬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여러분 선택하시면 썸도 볼 수 있고 평균도 볼 수 있고 최대 최소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다시 이제 이번에는 플롯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화면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피벗 테이블을 거쳐가지고 나오게 되면요. 지금 아웃풋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요 중간에 있는 연결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과 입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피벗 테이블의 출력이 피벗 테이블도 있고 필터드 데이터도 있고 그룹드 데이터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서 연결해 보면 좀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서 연결해 보시면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아까 피벗으로 정리한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던 바로 그 데이터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말고 우리가 그룹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룹드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인데 이제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알코올이 12보다 작은 경우가 이제 카운트가 이제 바로 들어가죠. 카운트가 19, 40, 52, 45, 19, 3.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서 정렬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쫙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피벗 테이블 통해서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룹 데이터가 이거고, 자, 그룹드 데이터 테이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룹드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피벗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이거를 가지고 정리는 이제 화면을 보고 우리가 깔끔하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는 편리한데요. 그것을 이제 다시 좀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뭔가 또 시각화를 또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불편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번, 2번, 3번 정보가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와이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로우 형태,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네로우 형태로 이렇게 위아래로 쭉 내려온 거. 그래서 12보다 작으면서 알코올 도수가 12보다 작으면서 y는 1번인 거. 이게 0개. 12보다 작으면서 2번은 19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데이터들이 인스턴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그룹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그룹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바플롯이라는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플롯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바플롯에서 피벗 테이블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걸 지우고, 그룹 데이터를 연결해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리타이즈와 피벗 테이블을 다 겪으면서 이제 그룹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서 바플롯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서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거든요.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바플롯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피벗 테이블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플롯 같은 경우는 네, 주어지는 데이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대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 디스트리뷰션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통계 처리를 간단하게 하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플롯만으로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플롯에서 지금 밸류즈를 카운트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카운트로 넣어놓고 그룹 바이는 알코올 단위로 묶어라. 12보다 작은 거, 그 사이인 거, 14보다 큰 거.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알코올 농도 말고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서요. 여러분 피벗 테이블을 살펴볼 때 알코올, 그 다음에 와인,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네, 토탈 페놀, 네, 토탈 페놀로 이번 한번 선택을 해보죠. 토탈 페놀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페놀이에요. 페놀이 이제 종류가 많은데 이제 이 페놀들을 이제 다 묶어가지고 얼마나 양이 되는가. 요거에 따라가지고 페놀의 이제 그 양에 따라가지고 술 맛이 이제 와인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카운트는 지워버리고요. 카운트 지우면 안 나오죠. 다시 이번에 미인을 선택합니다. 평균 미인이에요. 미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페놀의 이제 양이 이번이 12보다 작은 알코올 도수에 대해서는 뭐 2.3이고, 예,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12에서 14 사이인 경우에 보면은 1번 와인, 2번 와인, 3번 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3번 와인이 가장 그 페놀 함량이 제일 적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뭐 바플롯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네, 밸류가 네, 토탈 페놀로 가야겠죠. 토탈 페놀. 네, 토탈 페놀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구나. 지금 알코올 도수가 10에서 14 사이인 경우인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차례로 쭉 내려가요. 그죠? 이런 특이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박스 플롯을 사용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데이터셋에서 곧바로 박스 플롯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인에 따라서 알코올의 차이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1번이고요. 메뉴에 있는 게 2번이고 중간에 있는 게 3번이에요. 중앙값,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최대값, 최소값은 맨 끝에 있는 어떤 요 박스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것과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대, 최소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박스에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1, 4분위수, 끝에 박스의 끝부분이 3, 4분위수, 중간에는 2, 4분위수. 그래서 요거는 즉 중위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된다. 지금 최대 최소값은 약간 그런 이제 좀 크게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시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박스 내죠. 1, 4분위수와 3, 4분위수.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그룹별로 1번 와인, 2번 와인, 3번 와인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 P값, 즉 유의성 테스트를 했는데 아노바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요. 유의성 테스트를 했는데 0.000이다. 요 사이에서 차이가 값의 차이가 유의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요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걸 보시면 아까 패널 잠깐 봤었는데요. 토탈 패널 보시면 토탈 패널 경우에도 이게 좀 차이가 집니다. 대체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각 특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와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와인 데이터셋 그 자체를 엄청 제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인 데이터셋은 사실은 그냥 학습용이고요. 학습용 데이터셋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위젯의 활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이제 수업의 후반부에서 여러분이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공을 많이 쌓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 조금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음주운전 하면서 했었죠. 이산화하는 거, 그 다음에 박스플롯, 디스트리뷰션, 바플롯. 바플롯과 디스트리뷰션 위젯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잘 안 다뤄보셨으면 해본 적이 없으시면 여기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지 싶은데 조금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라서 이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